개관 10주년을 맞은 대구미술관이 새로운 전시 프로그램 대구포럼을 소개합니다. 대구포럼은 동시대 현대미술의 다양한 이슈를 매년 하나씩 짚어보는 국제전 형식의 전시입니다. 올해 첫 전시 시를 위한 놀이터는 예술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 예술의 본질을 탐구하고 이를 한 편의 시처럼 엮어낸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는 한국을 비롯해 캄보디아, 독일, 일본, 이라크 등 다양한 문화권의 작가 8명이 참여를 하는데요. 전시는 이 작가들을 시인에 비유하고 이들 작품들 속에 들어있는 조형 언어를 통해서 시적 상상력과 감수성을 일깨우는 전시입니다. 네, 초록색 통로를 지나 전시장으로 입장을 하게 되시는데요. 이 초록색은 생명력을 암시하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중요시 여기는 이번 전시에서 아주 중요한 색깔입니다. 전시장 안쪽으로는 거꾸로 돌아가는 시계가 보이는데요. 독일 작가 비아 레반도브스키의 작은 달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럼 한번 안으로 입장해 보시겠습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압도적인 이 영상은 캄보디아 작가 끄베이 쌈낭의 영혼의 길입니다. 이 영상의 배경은 캄보디아 남서부 아랑 계곡인데요. 화면 속 무용수가 동물의 탈을 쓰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습니다. 11개의 동물탈은 동남아시아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을 상징합니다. 작가는 동남아시아에 몇 남지 않은 열대우림 지역인 이곳을 16개월간 오가면서 토착민들의 전통과 문화를 배우고 특히 이 동물 숭배 문화에서 얻은 영감을 토대로 영혼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영혼의 길은 신들의 길이라는 의미로 숲에서 동물들이 걸어온 길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넓은 공간이 펼쳐지는데요. 배를 모티브로 한 해화와 대형 브론즈 설치가 눈에 띕니다. 이강소는 한국 현대미술의 실험 정신을 대표하는 작가로 80년대 이후 세라믹 작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평면해와 2점을 비롯해 그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세라믹 조각 10점을 통해 작가의 역동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커밍은 제목처럼 완결이 아닌 되어가는 순간, 예측할 수 없는 우연의 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강소의 작품을 시에 비유한다면 시를 짓다보다는 시가 되다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바로 옆에 이강소와 함께 대구 현대미술제를 이끌고 또 한국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인 박형기의 작품이 있습니다. 당대 최첨단인 프로젝션을 이용해 물에 비친 자연을 명상적인 시선으로 담은 작품인데요. 관람객들에게 일명 물멍을 선사하고 있죠. 직접적인 모티브를 시에서 얻은 작품으로는 특히 바닥 풍경이 있는데요. 피터 브리겔이 그린 이카로스의 추락을 보고 영국 시인 오든이 쓴 시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굉장히 세련된 감각이 돋보입니다. 박형기의 물 시리즈와 마주보는 사진 3점은 일본 작가 오쿠보 에이지의 그림자 연작입니다. 걷기를 주제로 한 오쿠보는 일본 대지미술의 1세대 작가로 박형기와는 80년대부터 인연이 깊습니다. 이번 전시를 구상하면서 둘의 오랜 만남을 상상했는데요. 자연과 걷기라는 공통점을 통해 이 두 작가가 곁에 나란히 있는 모습이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70년대 말 흑백TV 시절에 이라크 쿠르드 출신인 작가의 아버지가 모니터에 셀로판지를 오려 붙여 컬러TV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술적 본능이 일상에서 발동한 거죠. 또 다른 작품 모국어만큼이나 눈이 먼이라는 영상은 주인공이 거울을 단 막대를 콧등에 올리고 끊임없이 걸어 마침내 이탈리아에 도착하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작가가 등장하는 이 영상은 고향 이라크를 떠나 걸어서 유럽에 도착한 자전적 경험과 난민으로서의 삶, 서구 문명에 대한 시각을 다양한 은유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입구에 거꾸로 돌아가는 시계, 작은 달의 작가 비아 레반도브스키의 또 다른 작품입니다. 동독 출신인 작가는 냉전 시대를 경험하고 동독의 가장 전위적인 예술 그룹의 리더였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직전 힘겹게 서베를린으로 이주한 개인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배경을 가진 작품은 블랙 코미디와 같은 유머와 해악이 녹아 있습니다. 알파벳 O가 불규칙하게 깜빡이는 설치는 좋은 시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담기도 하고 평화가 흔들릴 때 신을 찾게 되는 인간의 나약함을 꼬집는 농담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놀이터 같은 전시장을 벗어나면 이정의 풍경 속 네온 언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는 네온 사인으로 만든 글자를 풍경 속에 설치하고 이를 사진으로 담는데 짧은 문장이나 단어는 황량한 자연 속의 빛을 발하면서 다양한 상상과 감정을 이입하게 합니다. 롤랑 바르트의 사랑의 단상을 모티브로 삼은 이정의 아포리아 연작은 사랑의 막다른 길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작 노모얼은 프랑스 소설가 뒤라스의 마지막 일기를 모티브로 삼았는데 작가는 창작 과정의 고통과 번뇌를 뒤라스를 통해 교감하고 글쓰기에 대한 강렬한 욕망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가장 오래된 텔레비전이다. 이 표현만 봐도 백남준이 기술과 예술을 엮은 시인이라 부를 수 있는데요. 이 작품은 텔레비전이 달처럼 인류를 또 한 번 밝혀줄 거라고 낙관한 백남준의 비전을 보여줍니다. 그는 편지, 악보, 기사, 에세이, 시나리오, 낙서 등을 많이 남겼는데 글과 언어적인 요소는 중요한 예술의 원천이었습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드로잉 열점은 그가 거동이 불편해진 후 크레파스로 그린 연작입니다. 마치 아이가 그린 것처럼 거침없는 순수함을 담고 있죠. 이 드로잉은 인간 문명과 기계, 미래에 이르는 대서사시를 엮어낸 백남준의 마지막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전시장을 나오면 어미홀의 오쿠보 에이지의 걷는 남자의 발을 볼 수 있습니다. 흙과 목으로 남긴 발자국이 하나둘 모여 길을 이루고 있는데 창 너머 미술관 주변의 자연과 어우러지고 그 반대편에 세워진 박형기의 조립식 목재 구조물과 연결되어 걷기의 개념이 신체, 지각, 공간의 관계로 확장됩니다. 박형기의 목조 설치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1층에서는 볼 수 없는 아트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비아 레반도브스키의 굿간 역시 여기서도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이 작품은 2019년 독일 밤베르크 도시의 오렌 교회 첨탑에 대형으로 설치된 적이 있습니다. 신을 부정하는 농담이 담긴 이 작품이 교회에 설치된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시를 위한 놀이터는 작은 달에서 출발해 옥토키 달에 이르는 낭만적인 시의 여정입니다. 시적 감성을 중요시 여긴 이번 전시에서 눈여겨볼 점은 초록색 벽과 전시장에 열린 구조입니다. 놀이터라는 열린 공간을 연출하기 위해 지난 10년 만에 전시장 가벽을 제거한 전시실은 풍부한 시적 감성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네, 전시기획의 시작에서 예술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저는 예술은 답답한 방문의 창을 열어서 불어들어오는 시원한 바람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짧은 찰나에 우리의 감각도 열리고 또 마음도 열리잖아요. 그 시적 순간은 바로 그런 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예술이 어떤 거창한 대상을 감상하기보다 우리 주변의 흔한 일상이나 풍경 또 소외된 존재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것이죠. 그렇게 이번 전시는 한 편의 시처럼 여러분들을 초대하고자 합니다.